아저씨, 무릎 꿇어요! 60대 노인이 젊은 남자 앞에서 천천히 무릎을 굽힙니다. 배달기사 복장을 한 그의 다리가 떨렸죠. 제대로 꿇으라고요! 남자가 소리치며 1,000원짜리를 노인의 얼굴에 던집니다. 지폐가 바닥에 흩어졌어요. 하지만 그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지금 모욕하고 있는 이 배달기사가 누구인지를.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하루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새벽 5시 서울의 하늘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강남구 고급 아파트 단지의 가로등만이 희미하게 거리를 비추고 있었지요. 김만수는 거실 창가에 서서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봤습니다. 은퇴한 지 3년 된 만수는 손목에 묵직한 금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시계를 풀어 탁자 위에 올려놓았지요. 사장님, 이제 편하게 사시면 되잖아요. 3년 전 물류회사를 매각하던 날 직원들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작은 택배 대리점에서 시작해 중형 물류기업까지 키운 30년. 새벽부터 밤까지 현장을 뛰며 살았던 시간들이었어요. 트럭 운전도 했고 상하차도 했고 배송도 직접 했었지요. 손바닥에 굳은 살이 그 증거였습니다. 만수는 옷장을 열었어요. 한쪽에는 고급 정장들이 줄지어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구석에 걸린 낡은 점퍼로 향했지요. 배달 대행 앱에서 받은 붉은 조끼를 그 위에 입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어요.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듯 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딸 아린의 메시지였습니다. 아빠, 오늘 저녁 7시 잊지 마세요. 태윤 씨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만수는 잠시 메시지를 응시했습니다. 아린은 29살, 사회공헌단체에서 홍보를 담당하는 따뜻한 아이였어요. 어머니를 일찍 여인 후로 더욱 의젓해졌지요. 그런 아린이 처음으로 결혼을 생각하는 사람을 데려온다고 했습니다. 장태윤, 33살의 레저 스타트업의 재무 담당 이사라고 했지요. 만수는 일주일 전을 떠올렸어요. 엘리시아 타워 로비에서 우연히 본 장면이었습니다. 말끔한 정장의 청년이 경비원에게 서류 봉투를 던지듯 건네며 말했었지요. 이런 건 빨리 좀 알아서 처리해 주세요. 제가 일일이 챙겨야 합니까? 그 청년이 바로 장태윤이었어요. 만수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경비원이 허리를 굽혀 봉투를 주워들 때 태윤은 이미 핸드폰을 보며 엘리베이터로 향하고 있었지요. 그 뒷모습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사람의 진짜 얼굴은 힘없는 사람 앞에서 드러난다. 만수가 회사를 운영하며 늘 마음에 새겼던 원칙이었어요. 거래처 사장보다 현장 직원을 먼저 챙겼고 명함보다 인사를 먼저 건넸습니다. 그런데 딸이 만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SNS에 올라온 사진들은 완벽했어요. 해변 정화봉사, 마라톤 완주, 기부 인증까지. 하지만 만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진은 순간을 포장할 뿐 일상의 진실을 담지 못한다는 것을요. 그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하기로요. 배달 라이더로 하루를 보내며 장태윤의 진짜 모습을 보겠다고. 혹시 딸에게 상처가 될까 두려웠지만 더 늦기 전에 알아야 했습니다. 평생을 함께할 사람의 본성을 확인하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책임이라고 생각했지요. 만수는 현관으로 나갔어요. 신발장에서 낡은 운동화를 꺼냈습니다. 구두 대신 운동화, 정장 대신 조끼, 사무실 대신 거리. 모든 것이 달라졌지만 가슴속 신념은 변하지 않았어요.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구석에 세워둔 작은 스쿠터가 있었지요. 배달 대행 앱 등록을 위해 며칠 전 중고로 산 것이었어요. 시동을 걸자 엔진 소리가 둔탁했습니다. 만수는 헬멧을 쓰고 천천히 주차장을 빠져나갔지요.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얼굴을 스치는 바람에 정신이 맑아졌습니다. 도로에는 벌써 배달 오토바이들이 오가고 있었지요. 빨간 조끼, 파란 조끼, 노란 조끼.
각자의 생계를 위해 달리는 사람들이었어요. 만수도 그들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핸드폰 앱을 켰어요. 첫 배차 알림이 떴습니다. 엘리시아 타워 4802호. 카페라떼, 샌드위치. 만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4802호. 장태윤이 사는 집이었습니다. 우연일까요? 운명일까요?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지요. 오늘 하루 그는 김만수가 아닌 평범한 배달 기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문 앞에서 만날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을 보게 될 것이었어요. 스쿠터는 천천히 속도를 높였습니다. 아직 어두운 강남 거리를 가로질러 엘리시아 타워를 향해 달렸지요. 만수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떨림이 있었어요. 분노일까요? 두려움일까요? 아니면 진실을 마주할 각오일까요? 아리나 아빠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다. 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엘리시아 타워 앞에 도착했을 때 해가 막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유리로 된 거대한 건물이 아침 햇살을 반사했지요. 만수는 스쿠터를 주차하고 보온 가방을 들었어요. 커피는 아직 따뜻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대리석 바닥이 반질거렸어요. 향초 냄새가 은은했습니다. 하지만 출입카드가 없으면 엘리베이터를 탈 수 없었지요. 만수는 경비실로 향했습니다. 4802호 배달인데요. 경비원이 고개를 들었어요. 50대 후반의 남자였습니다. 명찰에 고성진이라고 적혀 있었지요. 아, 4802호요. 그분은 늘 문 앞에 두고 가라고 하시는데. 잠시만요. 호출해 드릴게요. 고성진은 인터폰을 들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어요. 한참 후에야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렸지요. 뭐예요, 이 시간에. 배달 오셨습니다. 아, 그냥 올려보내요. 문 앞에 놓고 가라고 하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고성진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쪽 엘리베이터 타시면 됩니다. 48층이에요. 만수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젊은 배달 기사가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였어요. 또 4802호예요? 고성진이 물었습니다. 청년이 한숨을 쉬었어요. 네. 어제도 1점 줬어요. 늦었다고요. 사실 시간 안에 왔는데. 만수는 청년을 바라봤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생계가 달린 일인데 평점이 깎이면 얼마나 막막할까요? 48층에 도착했습니다. 복도는 호텔처럼 깨끗했어요. 4802호 앞에 섰지요. 만수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장태윤이었습니다. 흰 셔츠에 슬랙스 차림이었어요. 한 손에는 핸드폰을 들고 통화 중이었지요. 만수를 보더니 턱짓으로 현관을 가리켰습니다. 말없이 놓고 가라는 뜻이었어요. 만수는 조용히 커피와 샌드위치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태윤이 통화를 끝내고 말했어요. 잠깐, 얼음 다 녹았네요? 만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보온 가방이라 아직 차갑습니다. 차갑다고요? 이게 차가운 거예요? 태윤은 컵을 들어 흔들었어요. 얼음 소리가 희미하게 났지요. 이래서 배달 기사들은 안 된다니까. 몇 시에 주문한 건데 이제 오세요? 정해진 순서대로 배송하다 보니. 그럼 사과부터 하셔야죠. 태윤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그는 핸드폰을 꺼내 앱을 켰습니다. 별점 1개를 누르는 게 보였지요. 서비스업이면 기본은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나이 드셨다고 봐드릴 순 없죠. 만수는 참았습니다. 주먹을 살짝 쥐었다가 다시 폈어요. 죄송합니다. 다음엔 더 신경 쓰겠습니다. 다음이요? 다음은 없을 것 같은데. 태윤은 주머니를 뒤적였어요. 지갑에서 1,000원짜리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현관 바닥에 툭 던졌지요. 커피라도 드세요. 일찍 일어나느라 힘드셨을 테니. 1,000원짜리가 바닥에서 빙글 돌다가 멈췄습니다. 만수는 그것을 내려다봤어요. 순간 30년 전이 떠올랐지요. 첫 배송 일을 하던 날 어떤 집 앞에서
똑같이 돈을 던져받았던 기억이었습니다. 그때는 서러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제는 시험하는 입장이었으니까요. 만수는 천천히 허리를 굽혀 1,000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넣었어요. 증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우는 이미 문을 닫으려 하고 있었어요. 앞으로는 제 시간에 오세요. 프리미엄 아파트인데 서비스가 이래서야. 문이 닫혔습니다. 만수는 복도에 잠시 서 있었어요. 옆집 문이 열렸습니다. 30대 여성이 나왔지요. 출근 준비를 하는 모습이었어요. 또 그랬나요? 여성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만수가 고개를 끄덕이자 한숨을 쉬었어요. 맨날 그래요. 지난주에는 피자 배달 오신 분 울리기도 했어요. 신고하고 싶은데 같은 층이라.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만수는 생각했습니다. 아린이 이런 사람과 평생을 함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행복할 수 있을까요? 로비에 도착하니 아까 그 청년이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눈가가 붉었습니다. 괜찮아요? 만수가 물었어요. 청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또 1점이에요. 이번 달만 벌써 3번째. 평점 떨어지면 콜이 안 들어와요. 그 집이 그랬어요? 네. 4,802호요. 음식이 식었다고. 보온 가방인데 어떻게 식어요? 만수는 청년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힘내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그때 고성진이 다가왔어요. 두 분 다 4,802호 갔다 오셨구나. 그 집은 블랙리스트예요. 배달 기사들 사이에서. 자주 그래요? 만수가 물었습니다. 고성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달에 한두 명은 울려요. 무릎 꿇으라고 한 적도 있고 다 CCTV에 찍혀 있죠. 현관 앞에도 카메라 있거든요. 만수의 눈이 반짝였어요. CCTV라 증거가 될 수 있겠군요. 혹시 관리사무소에서 볼 수 있나요? 입주민이 요청하면 가능해요. 아니면 경찰 신고하거나. 만수는 명함 케이스를 만졌습니다. 하지만 꺼내지 않았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햇살이 눈부셨어요. 오전 8시. 아직 하루가 많이 남았지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다음 배달콜이었어요. 만수는 다시 스쿠터에 올랐습니다. 주머니 속 1,000원짜리가 만져졌어요. 모욕의 증거이자 진실의 조각이었지요. 아리나. 그는 딸을 생각했습니다. 오늘 저녁 상견례에서 뭐라고 해야 할까요? 내가 만나는 사람은 약자를 무시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증거 하나로는 부족했어요. 더 확실한 게 필요했습니다. 스쿠터는 다시 거리로 나섰어요. 다음 목적지를 향해 달렸지요. 하지만 만수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딸의 행복을 지키는 것과 진실을 말하는 것. 그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했어요. 그때 문득 생각났습니다. 점심시간 그리고 저녁. 아직 2번의 기회가 더 있었어요. 장태윤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었지요. 만수는 악셀을 돌렸습니다. 엔진 소리가 거리에 울렸어요. 점심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만수는 편의점 김밥으로 끼니를 때웠어요. 턱수염에 땀이 맺혔지요. 오전 내내 강남 일대를 돌며 12건을 배달했습니다. 그때 앱에서 알림이 울렸어요. 엘리시아 타워 4,802호. 케이크, 꽃다발. 또 그곳이었습니다. 만수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이것도 기회였지요. 장태윤의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을지 모릅니다. 픽업 장소는 청담동의 고급 베이커리였어요. 케이크 상자에는 유튜브 100만 돌파 기념이라는 리본이 달려 있었습니다. 꽃다발은 촬영 소품용이었지요. 화려한 겉모습을 위한 장식들이었어요. 엘리시아 타워에 도착했을 때 로비가 평소보다 붐볐습니다. 점심시간이라 출입이 잦았지요. 고성진이 만수를 알아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또 4,802호요? 네. 오늘 무슨 촬영인가 봐요. 아, 맞다.
아까 촬영팀이 올라갔어요. 유튜브 찍는다고. 만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촬영이라. 카메라 앞에서는 어떤 모습일까요? 48층 복도에는 조명 장비들이 놓여 있었어요. 4802호 현관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여러 목소리가 들렸지요. 각도 다시 잡아요. 자연스럽게. 태윤 씨 미소 더 밝게요. 만수가 현관 앞에 서자 젊은 스태프가 손짓했어요. 배달이요? 잠깐만 기다려요. 촬영 중이라. 안을 들여다보니 장태윤이 카메라 앞에 서 있었습니다.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하고 있었어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100만 구독자 달성 기념 특별 방송이에요. 여러분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가는 동안 그의 표정은 완벽했습니다. 다정하고 따뜻했어요. 아침에 봤던 차가운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지요. 컵? 좋아요. 배달 받으세요. 감독이 신호를 주자 태윤이 현관으로 왔어요. 만수를 보더니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침에 왔던 분이네요? 네. 케이크하고 꽃 배달입니다. 태윤이 스태프들을 돌아봤어요. 그리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프레임에 안 보이게 들어와요. 여기, 이 선 밖으로. 박자 맞춰서 움직이고. 만수가 조심스럽게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넓고 화려했어요. 한쪽 벽에는 대형 TV가, 다른 쪽에는 와인 진열장이 있었지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케이크 여기 놓고 꽃은 저기. 태윤이 손가락으로 위치를 지시했어요. 만수가 케이크를 내려놓으려는 순간 좁은 공간에서 상자가 살짝 기울었습니다. 케이크는 무사했지만 상자 모서리가 찌그러졌어요. 태윤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저씨, 뭐 하는 거예요?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스태프들이 놀라 돌아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케이크는 괜찮습니다. 괜찮다고요? 상자가 찌그러졌잖아요. 나이 드셨으면 더 조심하셔야죠. 스태프 한 명이 다가와 만수를 구석으로 밀었어요. 이쪽으로 비켜 서세요. 방해되니까. 컨텐츠용이니까 대충 찍어요. 어차피 먹지도 않을 거예요. 스태프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만수는 묵묵히 구석에 섰습니다. 촬영이 다시 시작됐어요. 태윤은 카메라 앞에서 다시 환한 미소를 지었지요. 자, 이제 100만 기념 케이크도 준비됐어요. 여러분과 함께 축하하고 싶어요. 카메라가 꺼지자 그는 다시 만수를 봤습니다. 아직도 거기 있어요? 나가세요. 만수가 나가려는데 태윤이 덧붙였어요. 아, 그리고 리뷰에 이것도 쓸 거예요. 케이크 상자 손상. 복도로 나온 만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가 끌어올랐어요. 하지만 참았지요. 아직 끝이 아니었으니까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옆집 문이 열렸습니다. 30대 남자가 나왔어요. 정장 차림이었는데 명함을 보니 변호사였습니다. 혹시 4802호 배달 다녀오셨어요? 네. 또 뭐라고 했죠? 만수가 고개를 끄덕이자 변호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저는 한지우라고 합니다. 2층 입주민인데요. 저 집은 문제가 많아요. 지난달에는 청소 아주머니를 울렸어요. 그래요? 네. 현관 앞 CCTV에 다 찍혔죠. 관리사무소에 민원도 여러 번 들어갔고요. 만수의 귀가 쫑긋해졌어요. CCTV 증거가 있다는 건 중요했습니다. 오후 4시 해가 기울기 시작했어요. 만수는 오늘의 마지막 배달을 기다렸습니다. 상견례 2시간 전 마지막 확인 기회였지요. 예상대로 알림이 왔어요. 엘리시아 타워 4802호 한식 도시락 세트. 이번엔 고급 한정식집 음식이었어요. 60만 원이 넘는 고가였습니다. 포장도 완벽했지요. 다시 4802호 앞에 섰을 때 만수는 결심했어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지요. 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태윤이 짜증 가득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또 당신이에요? 오늘 왜 이렇게 자주 와요? 배달이 그렇게 왔습니다. 태윤이 도시락을 확인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모서리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찍혔네요. 사실 거의 보이지 않는 작은 자국이었어요. 하지만 태윤은 이를 빌미로 삼았습니다. 이건 반품이에요. 그리고 그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무릎 꿇고 사과해요. 고객 응대 교육 자료로 쓰게 영상 좀 찍을게요. 만수의 다리가 떨렸습니다. 무릎을 꿇으라. 인간의 존엄을 짓밟는 요구였어요. 영상은 못 찍습니다. 그럼 사과라도 제대로 하세요. 무릎 꿇고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복도 끝에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고성진과 한지우였어요. 그들의 눈빛이 만수에게 닿았지요. 참으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만수는 천천히 무릎을 굽혔어요. 하지만 완전히 꿇지는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대로 꿇으라고요. 태윤이 소리쳤어요. 그 순간 엘리베이터가 열렸습니다. 누군가 걸어왔어요. 발소리가 가까워졌지요. 여기서 무슨 일이에요? 젊은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만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심장이 멈출 것 같았지요. 아린이었습니다. 딸이 거기 서 있었어요. 아린 씨? 왜 벌써 6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태윤이 당황했습니다. 아린이 차갑게 대답했어요. 근처 백화점에서 상견례 때 입을 옷 사러 갔다가 일찍 끝나서 들렀어요. 태윤 씨 집이 이동이라고 했잖아요. 깜짝 놀래켜주려고 했는데 아린의 시선이 무릎 꿇은 만수와 태윤 사이를 오갔어요.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지요. 지금 무슨 일이에요? 만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자를 더 깊이 눌렀었어요. 딸에게 들키면 안 됐습니다. 아직은 안 됐어요. 배달 왔는데 실수를 해서요. 제가 사과하는 중입니다. 만수가 목소리를 바꿔 말했어요. 아린이 한 발 다가왔습니다. 태윤 씨, 이게 뭐예요? 어르신한테. 아, 이건 그냥 실수가 있어서 정중하게 사과받는 중이었어요. 태윤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아까와는 완전히 달랐지요. 한지우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다 봤습니다. CCTV에도 찍혔을 거예요. 그는 아린을 보며 말했어요. 무릎 꿇으라고 강요하는 장면 다 증거로 남았습니다. 아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녀는 만수를 다시 봤습니다. 뭔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지요. 그 체격, 그 손, 그 구부정한 어깨. 아린은 만수의 뒷모습을 보며 확신했어요. 아버지였습니다. 그 구부정한 어깨, 오른쪽으로 살짝 기운 걸음걸이, 그리고 귀 뒤에 작은 점까지. 하지만 그녀는 모른 척했어요. 아버지에게도 태윤에게도 들키지 않게 먼저 정리할 것이 있었으니까요. 어르신, 일어나세요.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만수를 일으켜 세웠어요. 가세요. 여기는 제가 처리할게요. 만수는 고개를 숙인 채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문이 닫히기 전 아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태윤 씨, 우리 얘기 좀 해요.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만수는 벽에 기댔어요.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딸이 봤어요. 모든 것을 봤지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수는 주먹을 쥐었다 폈어요. 아린이가 직접 봤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상견례를 취소해야 하나? 아니면 끝까지 모른 척해야 하나? 배달 조끼가 무거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더 무거웠지요. 로비에 도착했을 때 고성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괜찮으세요? 네. 따님이신 것 같던데. 만수가 놀라 고성진을 봤어요. 아까부터 눈치챘습니다. 아침에 딸 때문에 라고 혼잣말 하셨잖아요. 그리고 방금 따님이 어르신 하면서도 계속 쳐다보는 게 알아본 것 같던데요. 만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들켰군요. CCTV는 관리사무소에 한 달간 보관됩니다. 제가 시간대랑 다 기록해뒀어요.
한지우 변호사님도 증인이시고요. 필요하시면 언제든 조회 가능합니다. 고성진이 메모지를 건넸어요. 정확한 시간과 날짜가 적혀 있었지요. 좋은 아버지십니다. 만수는 메모지를 꽉 쥐었어요. 손안의 작은 종이에 오늘 하루의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 왔어요. 저녁 6시, 만수는 근처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배달복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었지만 온몸이 욱신거렸습니다. 손목에 시계 자국을 문지르며 창밖을 바라봤지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아린이었습니다. 아빠, 태윤 씨랑 얘기 끝났어요. 레스토랑에서 만나요. 그래, 많이 힘들었지? 아빠가 더 힘드셨잖아요. 이따 얘기해요. 아린은 이미 결심한 듯 했어요. 하지만 공식적으로 마무리 짓고 싶어 했습니다. 목소리에서 단호함이 느껴졌지요. 만수는 고성진이 준 메모지를 다시 봤어요. 정확한 시간과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주머니 속 구겨진 1,000원짜리도 만져졌지요. 오늘 하루의 증거들이었습니다. 레스토랑은 청담동의 한정식집이었어요. 소담이라는 이름의 조용한 곳이었지요. 개별실로 안내받아 들어가니 이미 2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아리는 찻잔만 만지작거리고 있었고 태윤은 초조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지요. 만수가 도착하자 아린이 먼저 말했어요. 아빠, 태윤 씨가 마지막으로 아빠께 직접 사과하고 싶다고 해서 제대로 끝내려고요. 태윤이 일어나 인사했어요. 이번엔 이전과 달리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버님, 먼저 사과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앉으세요. 만수가 자리에 앉자 종업원이 차를 따랐어요. 뜨거운 김이 올라왔습니다. 태윤이 머뭇거리며 입을 열었어요. 아까 아린 씨한테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큰 실수요? 만수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루에 3번이나 반복된 행동을 실수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만수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배달앱 리뷰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1점 평점들이 줄지어 있었지요. 오전 7시 15분, 점심 12시 40분, 오후 4시 20분. 엘리시아 타워 4802호. 태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만수는 고성진이 준 메모지를 테이블에 올렸어요. 오후 4시 25분. 배달 기사에게 무릎 꿇으라고 강요. CCTV 녹화. 목격자 한지우 변호사, 고성진 경비. 아린이 태윤을 봤어요. 저도 봤어요. 태윤 씨가 어떻게 사람을 대하는지. 태윤이 급하게 말했어요. 정말 몰랐습니다. 아버님이신 줄 알았다면. 그게 문제입니다. 만수가 태윤의 말을 잘랐어요. 알았다면 안 했겠죠. 모르는 사람이니까 함부로 한 거고요.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태윤은 할 말을 잃었어요. 아린이 입을 열었어요. 아빠 미안해요. 오후에 다 봤는데도 모른 척했어요. 아빠가 끝까지 확인하려는 거 알았거든요. 그리고 저도 태윤 씨가 아빠 앞에서 어떻게 나올지 봐야 했어요. 만수가 딸을 봤습니다. 아린의 눈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태윤 씨, 아린이 태윤을 똑바로 봤습니다. 오늘 오후에 이미 말했지만 다시 한번 분명히 할게요. 우리는 여기까지예요. 아린 씨, 제발. 태윤 씨는 카메라 앞에서만 친절한 사람이에요. SNS용 봉사활동, 유튜브용 미소, 다 가짜였네요. 아린이 가방을 들었어요. 진짜 태윤 씨는 오늘 제가 본 그 모습이겠죠. 약한 사람 앞에서 갑질하는. 태윤이 고개를 숙였어요.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게 사실이었으니까요. 만수가 일어서려다가 멈췄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구겨진 1,000원짜리를 꺼냈습니다. 이것만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아침 제게 던져준 1,000원이죠. 태윤이 지폐를 봤어요. 자신이 던진 그 1,000원이 맞았습니다. 이걸 받았을 때의 기분, 장씨는 모르겠죠. 평생 모를 겁니다.
만수는 1,000원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어요. 이건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제 딸이 어떤 사람을 만날 뻔했는지 평생 기억하려고요. 만수와 아린이 일어섰어요. 장씨, 문을 나서려던 만수가 돌아봤습니다. 사람의 진짜 얼굴은 힘없는 사람 앞에서 드러납니다. 오늘 제가 본 당신의 얼굴이 진짜겠죠. 태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테이블만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레스토랑을 나선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어요.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상쾌했습니다. 아빠,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뭐, 처음부터 계획하신 거예요? 만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다. 그저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야. 내가 행복하길 바라서. 아린이 아버지 팔짱을 꼈어요. 이제 알았어요. 가면 쓴 사람과는 평생을 함께해도 혼자라는 걸. 두 사람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거리에는 여전히 배달 오토바이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어요. 아빠, 응? 오늘 정말 무릎 꿇을 뻔했어요? 만수가 잠시 멈췄어요. 꿇으려던 순간 내가 왔지. 아린이 아버지를 꽉 안았어요. 아빠는 누구한테도 무릎 꿇으면 안 돼요. 절대로. 그래. 누구도 누구에게도 무릎 꿇지 않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멀리서 배달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만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오늘 하루를 떠올렸어요. 배달 기사 김만수로 살았던 하루. 그 하루가 딸의 인생을 지켜냈습니다. 아빠, 저 배달하시는 분들 보면 이제 다르게 보일 것 같아요. 어떻게? 그냥 누군가의 아빠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수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맞아. 모두가 누군가의 소중한 사람이야.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레스토랑 안, 태유는 혼자 남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고성진이 적은 메모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핸드폰을 꺼내 자신의 SNS를 봤어요. 선한 영향력, 착한 청년 사업가라는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었지요. 하지만 이제 그 말들이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태우는 처음으로 거울을 들여다보는 기분이었어요. 카메라 뒤에 숨어있던 진짜 자신의 얼굴을 마주한 것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만수는 거실 창가에 서서 아침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서랍 속에는 그날의 1,000원짜리가 작은 봉투에 담겨 있었습니다. 잊지 않기 위한 기록이었지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고성진 씨였습니다. 김 사장님, 잘 지내시죠? 네, 덕분에요. 그 일 이후로 변화가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만수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엘리시아 타워 관리사무소에서 대책회의를 했대요. 현관 앞 갑질 신고 접수 절차를 만들기로 했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4,802호는 이사 갔어요. 장태윤 씨 말입니다. 만수는 잠시 침묵했어요.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씁쓸했습니다. 한지우 변호사님이 입주민 회의에서 건의하셨대요. 배달 택배 기사 쉼터 설치도 검토 중이고요. 전화를 끊고 만수는 밖을 내다봤습니다. 거리에는 오늘도 배달 오토바이들이 달리고 있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아린이 들어왔어요. 아빠 왔어요. 일찍 왔네? 오늘 회의에서 발표할 게 있어서요. 아린은 거실 탁자에 서류를 올려놓았어요. 서비스 노동자 인식 개선 캠페인 초안이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우리 단체에서 준비하던 건데 이번 일을 계기로 더 구체화했어요. 만수가 서류를 훑어봤어요. 현실적인 제안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좋은 일이네. 아빠가 보여준 거예요.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모른다는 걸. 오후가 되었어요. 만수는 동네 카페에 들렀습니다. 입구에서 낯익은 얼굴을 만났어요. 배달 조끼를 입은 청년이었습니다. 일주일 전 엘리시아 타워 로비에서 만났던 그 청년이었지요. 아저씨. 청년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그때 그 청년이구나. 잘 지내고 있어? 네. 그날 아저씨가 해주신 말 덕분에 힘냈어요. 청년의 얼굴이 밝았습니다. 요즘 그 아파트는 안 가요.
다른 기사님들도 기피하고 있어서 아예 배차에서 빠졌대요. 만수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해결이라기보다는 회피였지만 당장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힘내. 자네가 하는 일은 중요한 일이야. 감사합니다. 한 달 후, 아린이 저녁 식사를 하며 말했어요. 아빠, 우리 캠페인 반응이 좋아요. 몇몇 기업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다행이네. 그리고 태윤 씨 소식 들었어요. 회사 그만두고 작은 물류회사에 재취업했대요. 현장직으로. 만수가 놀라 딸을 봤어요. 현장직? 네. 처음부터 다시 배우겠다고. 진심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이 변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한 법이었으니까요. 아린이 새로운 사람을 데려왔어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만수는 그 청년을 유심히 봤어요. 종업원을 대하는 태도, 말투, 눈빛, 모든 것이 자연스럽고 정중했습니다. 좋은 사람 같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만수가 말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종업원이 실수했을 때 괜찮아요라고 먼저 말하더라. 그거면 충분해. 만수는 서랍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그 안에 1,000원짜리를 잠시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분노의 증거가 아니었어요. 변화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아리나. 네. 이제 이건 버려도 될 것 같다. 아니요. 간직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기억하려면요. 만수는 다시 봉투를 서랍에 넣었어요.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배달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어요. 만수는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천천히 가지만 분명히 변하고 있다고. 문 앞에서 시작된 작은 존중이 언젠가는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낼 거라고. 그것이 배달 기사 김만수로 살았던 하루가 남긴 가장 큰 희망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작은 울림이라도 전해졌다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까지 좋은 기운이 닿도록 마음을 담아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께 더 의미 있는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